안녕하세요. 종로 IBM 텍스 라보에입니다. 지난 6월 16일 두 번째 뉴탭스 시험이 실시가 되었죠. 여러분 시험 잘 치셨나요? 저도 그날 시험을 치러 갔습니다. 그런데 탭스는 여전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항상 어려움 속에서도 방법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시험이 도전적일수록 성취감은 더 많을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그 성취감을 조금 더 올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총평 영상에서는 5월 12일에 있었던 시험과 6월 16일 시험에 대한 난이도를 비교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프리뷰 테스트가 몇 번 있었고 또 뉴탭스가 2번이나 실시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수험자들이 가져야 되는 조금 전략에 대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좀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조금 더 분명하게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총평 영상에서는 청해 파트에 포인트를 두고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다음 총평 영상에서 독해에 해당되는 전략과 또 우리가 빨리 푸는 기술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해는 좀 많은 변화가 있었던 그런 영역이었죠. 자, 그러면 이번 청해는 어떻게 나왔을까? 팟 1, 2 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팟 1에서 평서문의 비율이 높아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전히 이번 두 번째 시험에서도 평서문의 비율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자, 지난번에 팟 1에서 평서문이 9개가 출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의문문이 하나가 출제가 됐었죠. 근데 이번 시험에서는 평서문이 7개, 그리고 의문문이 하나가 출제됐어요. 그래서 평서문은 우리한테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문문도 간과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의문문에 해당이 되는 정형화된 어떤 느낌의 이런 답변들이 파2에서나 1에서나 여전히 꾸준히 중요한 파트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파3로 넘어가 볼게요. 자, 파3. 조금 더 분명해졌어요. 뭐냐면 대화 및 질문 이 청취가 1회였었죠. 이 1회에 해당되는 것 때문에 학생들이 사뭇 당황할 수 있는 거였는데 제가 지난번 총평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 번호로 유형을 예측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번에 어떻게 나왔냐? 지난번과 거의 똑같은 문제 유형 그리고 문제 번호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규칙적으로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는 확실하게 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중심 내용이 3개 그리고 세부 정보가 5개인데 그리고 추론이 2개였어요. 그러나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시는 부분은 세부 정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일치 문제는 여전히 2개가 나오고 있고 육하 원칙은 3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대비를 하실 때 얘가 문제 번호에 대해서 여기는 어떻게 들어야 되고 이게 무슨 문제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그렇지만 세부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일치하고 육하 원칙이 어떤 식으로 무슨 문제가 세부적으로 나올지 우리가 예상을 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평소에는 육하 원칙과 그리고 나올 만한 어떤 패턴들 그런 것들을 익히시면서 바로 세부 정보에 해당되는 노트 테이킹을 확실히 연습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출에서 어느 정도 이제 계속 뉴탭스가 진행이 되면 문제의 패턴과 세부 정보에서도 나올 수 있는 만한 것들이 거의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고 글의 흐름을 파악하시면서 듣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자, 문제 번호의 유형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우리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파트 4와 5로 넘어가 보실게요. 자, 4를 먼저 보실 건데 4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문항수가 줄어들었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뭐 아주 다행인 파트였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5월 12일 시험과 동일한 문제 패턴이다 라고 얘기를 해드릴 것은 중심 내용이 일단은 2문제가 나왔고요. 세부 정보가 일치 하나 그리고 육하 원칙 2개 그리고 추론 문제가 하나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여전히 세부 정보에 해당이 되는 일치하고 육하 원칙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파4가 2번 들려주기
때문에 문제를 잘 듣는 것이 핵심이에요. 무슨 문제가 나올지, 그리고 세부 정보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묻는가, 이런 것을 문제 유형을 잘 들으시고 그 문제에서 답하라고 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팟 4와 마찬가지로 팟 5를 보시면, 자, 팟 5 같은 경우는 5월 10일 시험과 동일하지 않은 문제 패턴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 번호에 따라서 예상되거나 거의 비슷한 유형이지만 조금 규칙적으로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팟5에서 보시면 5월 10일 시험과 동일하지 않은 문제 패턴이다 라고 했는데 중심 내용이 하나가 나왔던 건 같았어요. 그런데 세부 정보가 지난번에 일치가 2개가 나오고요. 그리고 추론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세부 정보에서 일치가 하나, 육하원칙 하나, 추론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전히 이런 문제가 어떤 유형이 나올지는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세부적으로 이렇게 믹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항상 대비를 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도 팟 5에서도 뭐가 중요하냐? 들으실 때 무조건 문제에서 답하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기억을 해놓으시고 들으시는 게 일단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해의 학습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청해 학습법인데요. 제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고 청해를 공부를 하실 때 이러한 방법이면 전략적으로 청해 점수에서 성취감을 맛볼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해봤어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주제별로 보기 전에 청해 학습법을 보도록 할게요. 영역별로. 일단 팟 1입니다. 가장 어려워하는 평서문이 7문제가 출제가 됐죠. 지난 총평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평서문은 의도 파악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도 파악이 중요한 건 알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의도를 파악하란 말이지? 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의도 파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의도 파악이라는 것은 말을 하는 사람이 표현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상대방한테 원하고 싶은 답변은 무엇인가, 원하는 답변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바로 의도 파악이다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의도 파악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무슨 의도지? 라는 걸 판단을 잘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다행히도 탭스에서는 정형화된 답변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때 학생들에게 거의 정형화된 답변의 유형에 대해서 정리를 전부 다 해드려요. 그런데 이 정형화된 답변 유형이라는 것은 물론 이걸 알았다고 해서 바로 들리거나 바로 답을 찾을 수 있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일단 이런 정형화된 답변의 유형들을 어느 정도는 파악하시고 나서 문제를 많이 풀고 기본적인 듣기 실력을 좀 향상을 시켜야 되는 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리했다고 해서 이 탭스의 시험을 딱 들었을 때, 팟 1이나 2를 들었을 때 여기서 정형화된 답변 유형을 알겠어요. 그러나 워낙 순식간에 지나가는 시험 때문에 쭉 들었을 때 한 문장의 내용이 확 들어오지 않는다고요. 이건 뭐냐면 우리한테 직관적인 판단력이 조금은 필요해진다라는 겁니다. 이 직관적인 판단력이 되시려고 하면 이런 정형화된 답변의 유형들을 정리를 하시고 나서 아주 딕테이션이라는 부분을 연습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많은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이 일단은 시험에 대비하는 요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발력이 있으셔야 되는데요. 4가지의 선택지 중에서 하나는 정답의 성격이야 라는 걸 알지만 나머지 3개는 전부 다 오답이죠. 그러면 오답의 유형들을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때 빨리 소거를 할 수 있도록 순발력을 좀 키우셔야 돼요. 그러면 오답의 유형들을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소거법을 통해서 소거를 하시고 나서 또 정형화된 답변의 유형들을 아시니까 정답으로 가는 것도 조금 쉬워지겠죠. 그런데 이제 오답의 유형을 정리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모든 영어 시험에서는 똑같은 오답의 유형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건 우리의 오해예요. 탭스는 탭스만의 오답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 오답의 유형들을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탭스 유형에 맞게 소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은 여기가 시험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체킹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탭스다운 영어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런데 아무리 이런 것들을 다 익히셨다고 하더라도 들리지가 않아요. 이게 제일 문제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탭스는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어려운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쉽다고 하더라도 잘 안 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듣기를 하실 때는 이런 여는 법칙, 정확한 파닉스에 맞는 여는 법칙을 통해서 이것들이 잘 들릴 수 있도록 자꾸 연습을 해주시고 기본적인 듣기 실력을 익히셔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파트인데요. 파트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일단은 유형 자체가 2번에 보시는 것처럼 A, B, A. 남자와 여자가 A, B, A의 형식으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대화의 흐름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대개가 우리가 선택지에 어떤 정답을 찾으실 때 마지막 부분인 요 A 마지막 말에 포인트를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사실은 맞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비율적으로 봤을 때 마지막에 말하는 문제의 어떤 답변에 해당되는 것이 정답이 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자, 비율은 적으나 어쩔 때는 전반부에 있었던 키워드와 내용에 해당이 되는 포인트가 맞춰가지고 답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중간 부분에 있는 말의 형태가 확실하게 포인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대화의 흐름을 잡는데 전반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전반부에 보통은 말하는 사람이 던지는 키워드, 바로 소재가 딱 던져지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말하는 목적이 보통은 전반부에 있어요. 그래서 아까 파트 1에서 얘기를 했었던 이 의도 파악에 맞게끔 이 의도 파악이 목적이자 또 이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정말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 파트 1에서 했었던 의도 파악과 그대로 우리가 파트 2에서도 전반부에서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흐름을 잘 파악을 하시면서 어디에 포인트가 있는가를 보시고 정답을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소거를 하는 방식으로요. 일단은 마지막 말에 정답의 단서가 과연 있을까? 매번 그렇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대화의 흐름을 파악하실 때 어디가 포인트인지 그리고 키워드는 어디인지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3로 넘어가 보시도록 할게요. 자, 3는 지금 우리가 청취가 1회죠. 그리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사뭇 당황을 하기는 하는데 일단은 파 1과 2에서의 실력을 고스란히 파 3에다가 옮기는 거예요. 일단 대화의 흐름을 파악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대화의 흐름 파악은 일단 중심 내용을 중심으로 키워드와 의도 파악, 바로 전반부에서 키워드와 이 대화를 시작하는 목적에 해당되는 의도 파악을 딱 하시고요. 흐름을 잡아 내려가면서 세부 사항에 대한 걸 노트 테이킹하는 연습이 중요해요. 특별히 6하 원칙에 맞추셔서요. 그리고 탭스에서 주요하게 묻는 어떤 패턴들 그런 것들을 익히셔서 세부 사항에 대한 노트 테이킹을 연습하시는 것이 일단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이제부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3번이에요. 3번은 제가 너무너무 강조를 하는 거죠. 바로 재진술입니다. 똑같은 의미에 해당되는 이 내용을 다른 단어나 또는 다른 형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재진술을 하는 걸 우리가 paraphrasing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단 파 3부터 우리가 paraphrasing의 어떤 느낌들을 조금은 알아가셔야 돼요. 근데 paraphrasing이 기본적으로 이런 거야. 똑같은 의미가 있으니까 단어를 잘 외우면 되겠지. 그리고 또 동의어를 많이 외우면 되겠지. 그리고 형태를 좀 잘 알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얘는 시험 본연에 탭스만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어떤 오답의 유형에 맞추어서 재진술되는 것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답을 찍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재진술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거와 노트 테이킹의 연습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파3에서는 중점적인 거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4하고 5가 굉장히 어렵죠. 자, 4와 5는
원래부터 굉장히 어려운 어떤 영역에 속했어요. 그래서 파트 4하고 5는 3에서와 마찬가지로 대화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또 전반부에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도 이런 대화의 흐름 파악을 위해서 키워드와 또 전개 방식을 어느 정도는 쭉쭉쭉 들어주시면서 흐름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4하고 5에서는 특별히 더 재진술에 해당이 되는 패러프레이징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문제 유형에 적절한 듣기를 하셔야 된다는 것은 뭐 공통되는 어떤 느낌이에요. 문제 유형을 잘 들으시고 한 번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2번 들려주기 때문에 2번 들려줄 때 적절한 문제 유형에 맞추어서 2번째는 듣기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들었다고 하더라도 선택지가 너무 어려워서 정답을 딱 체킹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재진술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파트 4와 5는 실제적으로는 독해 능력이 바탕이 어느 정도는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자, 이 독해 능력에서 바탕이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독해 능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제가 앞으로 어법이나 문법 영역 그리고 독해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 독해 영역도 사실은 문법과 어휘가 어느 정도 녹아 있어서 유기적으로 독해 실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독해 능력을 기르려고 하니 너무나 할 게 많고, 또 독해 능력을 기르고 난 다음에 이걸 또 확장을 시켜서 청해의 파트 4와 5에다가 또 우리가 적절하게 이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제시하는 것은 바로 파트 4와 5는 쉐도잉 기술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내릴 수 있는 어떤 해결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쉐도잉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쉐도잉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시험의 특성에 맞는 탭스적인 쉐도잉 방법과, 그리고 쉐도잉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구조를 분석해 나가면서 독해 능력을 기르면서도 확장을 시켜서 청해까지 녹여낼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데, 쉐도잉을 오래 하시면은 독해 능력하고요,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 능력도 향상이 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안 들리는 게 들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연습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파 1에서 5까지 우리가 전략을 잡아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자, 파 1, 2, 의도 파악됐어. 그리고 대화의 흐름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겠는데, 오답도 어느 정도 소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슨 내용인지 잘 안 들릴 때가 많아요. 무슨 내용인지 잘 안 들릴 때가 많고, 또 그리고 너무나 범위가 넓어서 탭스 같은 경우는 다양한 대화의 지문들이 나오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5월 12일과 16일, 그리고 특별히 16일 시험에 포인트를 두고서 어떤 주제들이 많이 탭스에서는 나오는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주제를 공부를 할 때 어휘를 또 암기를 하고, 또 문법을 암기를 하고, 그리고 청해를 쉐도잉할 때 조금 더 이제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청해 학습법에서 주제별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일단은 팟 1부터 시작을 해서 3까지를 한꺼번에 모아서 주제를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하고 5를 하나로 묶어서 또 주제를 알려드릴 거예요. 포인트는 6월 16일 시험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정량화된 대답들이 있고 정량화된 주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주제들을 아시고 나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고, 앞으로 청해 공부를 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도움이 엄청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파 1에서 3까지의 주제를 보시도록 할게요. 자, 16일 시험에서 봤었을 때는 역시나 지난 5월 12일 시험과 마찬가지로 직장에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직장 관련 내용 중에서도 세부적으로 어떤 것들이 더 많이 나오는가, 그리고 어떤 것들을 또 내용에 중점적으로 가지고서 글의 흐름을 이해를 하시고 들었을 때 익숙해지는 주제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또 정리를 하셔야 되죠. 근데 이번 시험에서는 어떤 게 보통 나왔냐면, 직장에서는 이제 미팅에 참여하는 내용이 주로 많이 나와요. 미팅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유무, 그리고 참석하지 못했을 때 대답하는 어떤 유형, 그리고 교통수단, 직장으로 갈 때 교통수단을 뭘 쓰는가, 그리고 또 프로젝트 기간,
이 프로젝트가 언제 끝날 것인가? 그리고 특별히 탭스는 주장이나 비판이나 뭐 설득이나 이런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직장 동료의 성향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를 한다던가 이 직장 동료의 성향이 이러한데 이 성격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나와요. 그래서 직장 규정 변화 그리고 사무실 직원의 역량에 대해서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 시험에서의 주류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직장 관련 내용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50% 이상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탭스 같은 경우는 일상에 해당되는 게 많은데 학교 생활이라던가 또는 병원 생활이라던가 아니면은 일상에서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는 주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럼 일상의 주제들을 보시면요. 연인에 관련된 것은 늘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커플에 대한 내용 그리고 부부에 대한 내용.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도 일상적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이 연인 간의 잦은 싸움.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 뭐 조언을 해준다던가 이런 내용들이 좀 주류를 이루고요. 그리고 부부 사이에서 내용 뭐 주방에 대한 개조 이런 거. 보셔도 굉장히 일상적으로 잘 접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학교에서는 현장 실습에 관련된 거. 그리고 또 식당과 쇼핑에 해당되는 거. 스마트폰을 구입한다든지 또는 이번에는 중국 음식, 특별히 상하이 음식에 해당되는 중국 음식 이야기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 영화에 해당되는 뭐 속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특별히 북클럽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호텔 행사 같은 행사나 모임에 해당되는 것도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기타적으로 우리가 파트 1에서 3까지 보신다면 뭐 PC 업데이트라든가 그리고 운전면허 시험에서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합격하는 거 그 다음 비디오 게임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우리가 시험에서 볼 수 있었던 주제들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 구탭스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뉴탭스까지 계속 고정적으로 봤을 때 거의 이런 식으로 내용이 어느 정도는 딱 주어집니다. 아무리 넓은 범위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주제들이 자, 직장이면 직장, 그리고 일상생활이면 일상생활 정해져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도 자, 앞에서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팁은 뭐 시험에 관련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그 시험에서 우리가 어떻게 듣는 걸 위해서 대비를 하는가였는데 실제적으로는 들려야 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런 주제들에 알맞은 어휘라든지 청해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단숨에 외워주시면 그래도 우리가 단기간으로 빠르게 듣기 연습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제를 넘어가 보시면요. 바로 파트 4와 5입니다. 자, 여기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여기가 앞에 거는 어느 정도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4하고 5의 주제는 매우 어렵죠. 이 4와 5의 주제는요. 특별히 뭐 독해에 해당되는 주제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독해에 해당되는 어떤 주제들과 거의 겹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청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청해이기 때문에 선택지가 단순화되는 경향은 있기는 하지만 일단 독해의 주제와 거의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4하고 5의 주제는 탭스에서 워낙 많이 나왔었던 당연히 탭스의 특성상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바로 강의와 강연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거죠. 강의와 강연. 강의와 강연은요, 보통은 우리가 뭐 렉처라든지 스피치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인문사회 과학 강연, 그 다음에 자연과학 강연 해서 이런 것들이 거의 다가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어디를 먼저 봐야 될지 그리고 어떤 주제에서 들어가야 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근데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신유형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뉴스와 방송, 일기예보. 원래도 이제 주제들이 나왔었던 것인데 조금 더 뉴스와 방송에 해당되는 어떤 느낌의 담화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광고와 안내 공지, 그리고 전화 메시지, 녹음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 이번에 6월 16일 날 나왔었던 주제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5월 12일에서도 주제들을 제가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해드렸죠. 근데 4하고 5의 주제 한번 보실게요. 어려운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출제가 됐어요. 자, 보시면 4에서는 시사 문제라고 하는 것은 자, 요즘에 얼마 전까지 저희가 선거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서도 뭐냐면은 선거 기간과 맞물려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정치 인물, 바로 선거 기간의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주제를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 인물에 관련된 게 나왔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시사 문제 같은 경우 요즘에 우리가 미니멈 웨이지라고 해서 이게 가장 웨이즈에 해당되는 요 문제들 나왔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사 문제도 우리가 조금 뉴스라든지 그다음에 평소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이런 주제들은 평소에 읽어 놓으시고 좀 관심을 가져 놓으시면 물론 영어로 옮겨졌기 때문에 듣기가 어렵기는 하겠지만 금방금방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익숙해질 수 있도록 시사 문제에 조금 포인트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나온 것이 직장 생활에서의 조언입니다.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지 될 것인가 이런 조언, 그리고 우리가 설득을 하는 형태 이런 것들, 주장을 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생물학에 해당되는 거 나왔죠. 생물학은 보통 이번에 나왔던 게 돌묵상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물학에 해당되는 거 우리가 어렵지만 보통 생물학과 의학 분야가 많이 출제가 되죠. 자, 그다음에 파트 5로 넘어갈게요. 최저임금 있고요. 뭐 지구과학 있고요. 그다음에 파트 5로 넘어갈게요. 파트 5에서는 이번에 출제가 됐던 게 대학 등록금에 관련된 거였습니다. 이 대학 등록금에 관련된 것은 매번 많이 나왔어요. 구탭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지금 뉴탭스에서도 아주 많이 나오고 있는 주제인 것 같죠. 그래서 대학 등록금과 예술 작품에 해당되는 것이 파트 5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청해 문제 파트 1에 해당되는 걸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실 거예요. 자, 파트 1에 해당되는 청해 문제에서 제가 하나를 골랐는데요. 바로 아까 얘기를 했었던 문제는 평서문 중에서 의도 파악하는 문제였어요. 평서문에서 바로 의도 파악하는 문제. 의도 파악은 아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드리자면 상대방한테 무슨 대답을 원하는가, 그리고 이 사람이 표현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의도 파악이 된다고 했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걸 의도를 파악을 하더라도 직관적인 판단력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들을 때 좀 힘든 부분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관적인 어떤 듣기가 되기 위해서는 자, 평소에 스크립트를 분석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들려주지는 않을 거고요. 바로 평서문을 이번 시험에 관련된 것과 비슷한 느낌으로 제가 이제 문제를 한번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Welcome, I'm Carmen 이라고 되어 있어요. 환영합니다. 일단 저는 칼맨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You must be the new accountant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는 A, B, C, D가 나오죠. 근데 이제 우리가 칼맨이라는 여기서는 이제 앞과 뒤의 상황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지금 대답을 하는 사람이 일단은 어떤 장소에 환영을 받고 있는 상태구나 라는 거 아시면서 자, You must be the new accountant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청해를 할 때에도 사실은 문법을요 굉장히 잘 사용을 하시면 이 문법의 속에 들어있는 의미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직관적인 듣기가 좀 가능해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정형화된 제가 의도 파악의 유형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듣기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You must be the new accountant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must가 어느 정도는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You must be the new accountant. 당신이 새로운 회계사가 틀림없네요. 맞죠? 맞죠? 라고 묻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냐면 당신은 새로운 회계사가 틀림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must에는 조동사가 다양한 의미가 있겠지만 자, 그 중에서도 여기에서의 문맥에서는 당신은 틀림없이 새로운 회계사일 거예요 라고 이 사람이 추측의 의미로 must를 썼죠. 그러면 추측의 의미는 정말 맞아요, 정말 확실해요 라고 하면서 이게 new account가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사람이 대답할 수 있는 거 네, 저는 새로운 회계사입니다. 아니면은 저는 아니에요. 뭐 착각을 하셨어요.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정답의 성격을 보시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that's right. 일단은 맞습니다. 바로 추측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정보에 대해서 확정을 지어주고 확인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that's right,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뒤에도 맞아요, 바로 new accountant와 관련이 되는 부연 설명이 쭉 이어지셔야 되겠죠. That's right까지는 맞아요. 그럼 들어볼까요? I'm pleased, 제가 기뻐요 to work with you. 앞으로 당신과 함께 일을 하게 되어서요. 그럼 상황을 봤을 때 welcome이라는 말을 했고요. 그리고
새로운 회계사가 맞나요? 라고 얘기하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앞으로 당신과 일을 하게 돼서 너무 기뻐요. 라고 하는 부연 설명이 딱 맞아 들어가죠. 근데 이제 학생들이 그냥 그런 빠른 속도로 시험장에서 들으시면 이게 뭘 원하는 대답인지 잘 모른다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런 한 가지의 팁으로 바로 문법을 사용해서 조동사에서 추측의 의미는 의도 파악이 어떤 뒤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정을 해주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느낌을 알게 되면 확정, 아니다, 맞다, 이걸 묻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C번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은 오답의 성격의 파악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오답의 성격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여기에 That's right 했어요, 맞아요 라고 해놓고서는 뒤에 쭉 보시면 맞다라는 내용과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이 전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탭스적인 오답의 유형 중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That's right만 들었다고 해서 맞구나 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뒤 부분까지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들어주시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A, B, D에 해당이 되는 이런 오답의 성격들이 여러 패턴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오답의 성격들을 잘 정리를 하시고 특별히 소거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시는데 탭스만의 정답의 유형을 또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당연히 파트 1에서도 연습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암기 잘 하시면 들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정답을 찍어내고 결국에는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일단은 간단하게 제가 평서문 한 가지의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법하고 어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법하고 어법이죠. 자, 어법하고 문법은 지난 총평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어법과 문법에 대한 것을 제가 간단하게 조금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지난 5월 12일과 거의 비슷했어요. 그래서 5월 12일 시험과 비슷한 난이도와 범위로 출제가 됐다 라는 거 일단은 알아두셔야 되죠. 난이도와 범위. 그러면 어법과 문법은 뭐 고정적으로 이 정도의 난이도로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는데, 자, 어법부터 먼저 볼게요. 어법은 여전히 뒷부분으로 가면 생소한 어휘들이 나옵니다. 저도 때로는 이 어휘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법에서 이제 나오는 어휘들은 일단 어법 고유의 어떤 느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난이도를 위해서 어려울 수밖에 없고 생소한 어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문어체에서 보지 못하는 어휘인데 좀 어려운데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근데 거기에 너무 집중을 하시지 마세요. 어떤 학생들은 어휘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독해하고 청해의 어휘도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전반적으로 다 얘기를 해버리세요.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한테 청해와 독해는 너무 힘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 돼요. 왜냐하면 어쨌든 어휘는 익혀야 되니까요. 그런데 별개의 것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를 해드리지만 어법에 있는 어휘의 난이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독해와 청해의 어휘에 나오는 것이 난이도가 높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법이 어렵더라도 너무 영향을 받지 말고 독해하고 청해에서의 어떤 난이도도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너무 긴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럼 문법은 어땠을까요? 문법은 난이도가 중상으로 거의 비슷했습니다. 지난번과 비슷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뭐 문항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 자체가 뭐 많이 걸렸고 모자라고 이런 거는 잘 없었을 거라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물론 기초에 해당되거나 탭스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늘 시간에 고민을 가지고 계시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난이도가 비슷했었는데 많이 나오는 주제들이 좀 있죠. 근데 이번에는 원래 이제 동사의 형태라고 하는 것은 많이 나오는 문법의 탭스 유형 중에서 하나이고, 이 동사의 형태라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익혀야 되는 부분이지만 특별히 시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 시제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익히실 때 이제 학생들은 대개가 이 시제를 볼 때 내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단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단서 위주로 보고서 찍으려고 하세요. 그런데 탭스에서는 단서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플러스
문맥적으로 좀 익히시는 게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적으로 이 시제가 어떤 형태가 되어야지만 맞을 것인가, 이런 시간의 논리적 순서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시제를 파악하는 것이 탭스에선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명사와 간사, 바로 스위치 문제들, 명사 부분이 또 포인트가 됐어요. 가산과 불가산에 해당되는 거, 그리고 특별히 탭스는 명사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간사와 관련을 해서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때도 문법적인 부분도 이제 중요하겠지만 문맥에 따라서 관사가 앞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썼을 때 어떤 느낌을 나타내는지 문맥적으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어순은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순에 대한 난이도가 높았기 때문에 어순은 기초이면서도 가장 난이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어순은 기초지만 더 신경을 쓰셔야 되고 더 익히시고 더 이제 정리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출문법,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문법 자체와 어법이라는 것이 배점상으로 봤을 때는 60점과 60점의 배점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600점에서 그렇게 많은 점수의 배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문법을 공부할 때 너무 방대한 양이고 내가 이거를 그냥 점수를 포기하면 되지 않을까? 그냥 어느 정도는 치면 점수가 나오는데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물론 그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맞는 듯한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자, 우리가 이 문법이라는 것이 사실 문법 영역에서는 배점상으로 점수가 이제 줄어들었지만 사실 독해하고 청해의 뭐 패러프레이징이라던가 문제를 푸실 때는 문법을 청해와 독해에다가 얼마나 적용을 시키는가가 매우 중요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청해하고 독해에 해당되는 공부를 하시면서 거기에서 핵심되는 문법들, 그쵸? 정리를 하시면서 문맥과 맞춰 정리를 하시면서 결국에는 문법의 시간을 거의 쏟지 않으면서 내가 좋은 점수를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기출문법에 해당되는 것을 매번 반복되니까 오답 노트를 만드셔서 이제 정리를 하셔서 다음번에 또 보시고 또 문제를 푸시고 또 보시고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법과 문법에 해당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번에 비중을 좀 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비슷한 비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거 동사는 늘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준동사하고는 조금 낮았다고 볼 수가 있고 품사에서 부사나 뭐 대명사, 간사 이런 문장 성분과 그리고 품사에 대한 거 그리고 어순에 대한 것은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정리를 잘 하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제가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문법을 문법 자체의 문제로 보지 마시고 독해하고 청해를 잘 점수를 높일 수 있는 어떤 도움이 되는 영역으로 보시면 연결어구에 해당되는 것도 우리가 한 문제가 나오지만 간과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연결어구에 해당되는 전체적으로 이제 비중을 보셨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걸 얼마나 독해와 청해에다가 녹일 수 있도록 문법을 연습을 하시고 또 점수를 높게 받느냐 이런 전략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다음은 문법 문제입니다. 자, 문법 문제는요. 이번에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동사의 형태 부분 속에서 시제 부분에 해당되는 문제를 하나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시제 부분은요. 탭스에서 문제를 푸실 때 두 가지 어떤 느낌이 있어요. 단서를 보시고서 동사의 형태를 찍는 거. 이거 같은 경우는 시간의 부사구나 이런 단서들이 있어서 우리가 현재 시제와 짝이 되는 시간 부사구를 외워주시고 그냥 찍는 거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시제가 나올 때 문맥적으로 이렇게 넣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뭐냐면은 시제마다 동사의 형태마다 나타내는 의미가 달라요. 그러면 이 문맥 속에서 시간의 논리적인 순서를 보시고 앞뒤 관계를 포함을 하셔가지고 이 형태가 나타내는 의미가 이런 거면 이 형태를 넣어야지. 그리고 평소에 이제 문법을 공부하실 때 그냥 번역 수준에서 과거니까 했어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이 형태가 어떤 의미를 나타내지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하시고 정리를 하시고 하셔서 이제 문맥 속에서 형태를 잡아나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단서를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탭스의 점수가 높은 학생들도 문맥적으로 푸는 시제 문제는 어려워하고요. 그리고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시제에 해당되는 것은 사실은 독해 영역이나 청해 영역까지 확대가 됩니다. 청해하고 그 다음에 독해. 아까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것처럼
이 문법을 어떻게 청해와 독해에다가 적용을 시키느냐에 대한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총평 영상에서 독해에 해당되는 어떤 부분을 해드릴 때 시제의 형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해에서나 청해에서도 적용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보실게요. A와 B 두 사람의 대화가 있고요. 대화는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Benny still in town 돼 있어요. 벤이 여전히 타운에 있나요? 라고 말했어요. 그래 지금 있나요?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yes 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면은 딱 들어가시는 게 this morning이 있네? 라고 하시는 거죠. 일단 우리가 지난번에 총평 영상을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대화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고 A, B, C, D의 선택지의 먼저 구성을 보시면은 talk to라는 동사, 그죠? talk to라는 동사 이 동사의 형태가 전부 다 시제적인 형태로 변형이 된 거죠. 그래서 얘는 시제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this morning 이라는 것이 있네. 오늘 아침 대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보다 더 이전이죠. 바로 현재 진행되는 것보다 더 이전에 있었던 얘기죠. 그래서 this morning을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A와 D는 소거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시점이 딱 주어질 때 완료 시제는 정답이 안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물론 완료 시제가 나타내는 의미가 있어서 또 그때마다 또 달라지는 게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의 시점이 있을 때 오늘 아침은 대화가 시작되고 있는 이 과정에서 그 이전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C번으로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일단 이건 가장 간단한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법 문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보셨고요. 독해로 넘어가 보시도록 할게요. 자, 독해입니다. 독해는 지난번에 비해서 조금 어려웠고요. 여전히 시간 관리는 좀 잘 안 되고요. 또 그리고 내가 열심히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시간은 전혀 남지도 않고요. 모자라는 어떤 영역이었습니다. 독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힘들죠. 그러면 이번 시험에서는 어떻게 됐나 볼게요. 자, 우리가 독해 같은 경우에는 시간 관리가 정말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막 푸시면 안 돼요. 자, 막 푸시면 안 되고 우리는 전략적 독해가 필요합니다. 전략적 독해. 저는 텍스에서는 그냥 다른 시험과는 좀 다른 부분이 어느 정도 있어요. 논리력이라던가 그다음에 독해를 읽어낼 때 앞뒤 관계의 문맥을 보셔야 된다던가 이런 문제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문의 전체를 보실 때 내가 읽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전체를 쭉 읽고 보시는 것이 오히려 이해도가 높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시간이 항상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의 유형을 파악을 하시고 나서 또 문제에 따라서 지문의 구조를 보시고 나서 그 지문의 구조에서 전략적 독해를 시간 관리에 맞추셔서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난이도를 먼저 보겠습니다. 5월 12일 시험과 비슷한 난이도. 그러나 굳이 조금의 난이도를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이번 시험이 조금 더 높았다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자 6월 16일 시험이 5월 12일 시험보다 난이도는 조금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의 난이도는 좀 모르는 거죠. 자, 일단 5월 12일 시험과 비슷한 난이도였다라고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 관리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면 일단 시간 관리는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전략적 독해가 되기 위해서는 독해의 문제 유형을 일단은 다 파악을 하셔야 돼요. 문제 유형은 빈칸 완성, 그리고 일관성, 그리고 중심 내용, 세부 정보, 추론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 유형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간 관리에 맞추시면서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전략적으로 독해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매번 이 전략적 독해 때문에 많은 설명들을 해드립니다. 그 설명을 해주고 나면 학생들 우와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데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런 전략이 없으면 사실은 전부 다 읽지 않으면 다 선택지도 너무 어려워서 헷갈립니다. 그 선택지가 굉장히 복잡한 느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읽으실 때는요. 일단 문제 유형들을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또 여기 문제 유형 중에서 내가 자신 있는 부분 그리고 전략적으로 뭘 먼저 풀면 좋을까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이 시간 관리를 맞추실 때 내가 속독하는 부분은 어디일까? 그리고 정독하는 부분은 어디일까? 포인트는 어디일까? 이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냥 포인트라는 것은 우리가 중심 내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탭스가 요즘에는 중심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문의 길이는 매우 길어졌으나
중심 내용의 포인트가 있고요. 그리고 천만다행인 것은 지문의 너무 지문의 길이가 길어져서 사실은 이 지문의 길이 때문에 조금 압도당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렵다. 너무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예전 구탭스에 비해서 선택지는 오히려 단순화된 어떤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6월 16일에는 특별히 더 단순화된 느낌이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지문을 다 읽어내려감에 있어가지고 짧지만 선택지 자체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지문을 다 이해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선택지를 잘 소거를 해서 정답을 잘 찾아낼 수 있는 게 조금 약했어요. 그렇지만 선택지가 오히려 단순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좀 점수의 난이도를 조금 조절을 해서 선택지를 통해서 조절을 해서 점수를 주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문의 길이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시고요. 중심 내용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키워드 잡는 거요. 키워드 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지문의 구조에서 핵심이 되는 중심되는 주제를 찾는 연습. 이걸 좀 전체적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선택지는 오히려 단순화됐기 때문에 선택지의 오답 유형들을 조금 차근차근 정리를 하시면 빠르게 속독과 정독을 하시고 핵심적인 부분 캐치를 하시고 그리고 정답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빈칸 완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면 빈칸 완성을 먼저 푸시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빈칸 완성이 8개입니다. 그리고 연결하고까지 합치면 2문제죠. 근데 이 빈칸 완성의 문제에서 자 거의 다 처음이니까 좀 깊이 이렇게 잘 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뒷부분을 보시면은 오히려 쉬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어서 못 푸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앞부분에서 시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 빈칸 완성이라든지 앞부분에서 먼저 푸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확도를 올리면서 시간을 조금 배분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음 총평에는 빈칸 완성의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5번째 신유형 문제풀이 전략을 좀 아셔야 되죠. 지난 총평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바로 구탭스에서는 없었던 신유형. 이 신유형 문제풀이 전략은요. 자, 지문을 먼저 읽기보다는 보통 문제의 포인트를 보시고 그 문제에서 핵심적인 단어가 패러프레이징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지문의 어떤 구조를 이해하시면은 전략적 독해가 어느 정도는 가능해지십니다. 자, 그러면 독해에서는 이렇게 됐어요. 근데 워낙 어려운 내용이어서 사실은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면 독해 영역에서는 어떤 것들이 많이 나오는지 볼게요. 자, 이번 6월 16일 바로 시험에서의 독해 주제였습니다. 독해 주제는요. 보통 이제 뭐 아폴로 8이라던가 노르웨이 국부 펀드, 그 다음에 말라리아, 그 다음에 강박장애, 채팅 대화 창, 그 다음에 직장과 관련되는 거, 뭐 곤충 나방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곤충 중에서 나방에 해당되는 거였죠. 근데 이제 기타 그런 주제들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었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다양한 주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청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평소에 어떤 시사 문제라고 하면 지금 보시면 직장이라든지 뭐 강박관념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든지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 발생하는 시사 문제에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의학이나 이런 분야가 보통 비중이 높아요. 전체적으로 문화사회 관련하는 부분이 비중이 높지만 또 문화사회 같은 경우는 흔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어떤 주위의 내용이지만 의학이라든지 생물학이지 물리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어떤 영역이 되죠. 그래서 주제이기 때문에 그런 주제들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자 이런 것들과 관련을 해서 조금 평소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읽어두시는 것도 조금 방법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독해 주제는 6월 16일에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독해 같은 경우에는요. 다음 총평 영상에서 제가 독해에 해당되는 팁들을 가르쳐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그러면 뉴탭스를 일단은 정리를 해보실 건데요. 이번 이제 2번째 뉴탭스를 시험을 치셨는데 일단 뉴탭스에서는요. 탭스는 한 영역만 보실 수는 없어요.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청해하고 독해의 배점이 굉장히 높고 어휘하고 문법의 배점은 낮기 때문에 내가 어휘하고 문법은 버릴 거야. 그냥 어휘 많이 외우면서 그냥 문제 많이 풀어야지.
라고 하실 거예요. 물론 적은 점수를 요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휘가 일단 탭스에선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탭스가 모든 영역이 유기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법과 어휘의 배점이 낮다라고 하더라도 문법을 어떻게 청해와 독해에 적용을 할 것인지 생각을 해보시고 청해와 독해에 조금 포인트를 가지시면서 문법도 그 포인트에 맞게끔 공부를 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자, 일단은 우리가 두 번째 뉴탭스를 치르시고 제가 오늘 6월 16일에 대한 총평 영상을 이렇게 여러분들 전달을 해드리는데 다음 시간에는 독해 영역과 그리고 다음 총평도 기대를 하시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여기까지 6월 16일 총평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